일단 네. 고객을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이게 사실 금융사들이 손실을 보고 지금 고객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금융사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고객들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이익을 좀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트렌드 속에 돈 얘기하는 맨손경제 머니투데이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따라 기분 탓인지 이광수 기자가 안색이 매우 밝은 것 같은 느낌은 저의 느낌적인 느낌일까요? 저 원래 약간 우상이라는 말 들었는데 그렇죠. 원래 인상 너무너무 좋은데 네, 더 이제 제가 그쵸. 치킨 먹을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여름에 더울 땐 치킨이죠. 네네. 제가 정말 내기에서 져서가 아니라 이광수 기자를 아끼는 마음에 제가 치킨 한번 보내드려야죠. 우리 조한송 기자님도 몸보신용 치킨 제가 공약으로 두 분께 각 1마리씩 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전할게요. 아니, 요즘에 더워지니까 딱 생각나는 게 얼음 과자, 빙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SNS에서 한 아르바이트생의 토로를 봤어요. 저 제발 컵빙수 주문 좀 그만하세요. 아르바이트로 과로사 실화임 이렇게 쓴 걸 봤는데 아니 저기요. 빙수에 금 발랐다 해서 호텔 빙수 한참 얘기했었는데 올해는 아주 저렴한 1인용 빙수가 유행인가 봐요. 네, 올해 그 프랜차이즈 카페와 편의점에서 뭐 4,000원에서 5,000원대의 저렴한 빙수를 출시하면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메가커피의 경우에는 지난 4월 말에 1인용 컵빙수를 4,400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뭐 이 중에 팥빙 젤라또는 갖은 토핑을 올린 옛날 팥빙수 스타일의 1인 컵빙수로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메가커피에 따르면은 4월 말에 출시해서 6월 초까지 이 1인용 컵빙수의 판매 건수가 한 120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네.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컴포즈 커피라던가 뭐 이디야 커피도 1인 빙수로 이 가성비 컵빙수로 입소문을 타면서 이 재료가 소진되는 등 이 품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컵빙수 주문이 몰리면서 이 아르바이트생들도 조금 고충을 토로하면서 힘들겠다. 주문 네, 너무 아무래도 많으면. 힘들 수 네. 있죠. 그래서 장난이겠죠.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아이스크림은 안 얹어주니까 다른 커피 좀 가세요. 뭐 저희 이런 식으로. 주문 그 조한송 카페로 양보할게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장난스러운 이런 아. 영상물도 좀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좀 손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고충들을 좀 해학적으로 풀어냈는데 이런 것들이 관심을 끌면서 좀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네. 고물가 시대에 아무래도 1인 컵빙수가 한 4,000원대면은 커피 가격 정도 되잖아요. 커피보다 쌀 수도 있어요. 메이커 있는 커피.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빙수를 뭐 2, 3만 원대 빙수를 사 먹기가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 배부르지 않아요? 혼자 다 그렇죠. 먹기는? 비싸기도 하고 배부르니까 이런 1인 컵빙수가 좀 사 먹기가 좋은 편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이렇게 줄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미니 사이즈 제품이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조 기자님 우리가 매년 이거 올해까지만 알려드려야지 하면서 호텔 빙수 얘기 할까 말까 했는데 올해도 호텔 빙수 가격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네. 이게 나는 여력도 되고 취향이 거기에 맞습니다 하면은 뭐 사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올해는 얼마입니까? 네, 올해도 못지않은데요. 최고가는 일단 15만 원이고요. 이 대표적인 제품이 애플망고 빙수잖아요. 그래서 곱게 간 얼음 위에 이제 국내산 애플망고를 이제 썰어 넣은 이 빙수인데 포시즌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가 12만 6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14만 9천 원으로 딱 15만 원이 안 되게 걸쳐서 이렇게 출시를 했고요. 1,000원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시그니엘 서울 같은 경우도 13만 원이고 신라 호텔에도 애플망고 빙수를 11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게는 한 33% 올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호텔마다 이제 고급 재료를 썼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사하니까 이 정도 가격이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특별한 소수를 위한 사치품으로 정말 고착화가 되고 있잖아요. 뭐 왜 명품백도 올해가 가장 싸다고 하는데 빙수도 올해가 가장 싸다 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네. 아무래도 좀 씁쓸함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쯤에서 이 기자님 네. 빙수가 그래요. 뭐 우리 100번 양보해서 커피도 호텔이 비싸고 뭐 인테리어 땅값 다 알겠는데 빙수가 이렇게까지 매년 인플레이션을 완전 이겨버릴 정도로 비싸려면 이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왜 이렇게까지 호텔 빙수는 비싼 거예요? 금 막 발라주나요? 네, 호텔 측은 이 원재료인 애플망고 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올랐냐고 하고 봤더니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자료를 보면요. 가락시장에서 망고 국산 3kg 특산품이 지난 주말 기준으로 14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박스가 이 가격이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일 등락은 있긴 있겠지만 이 애플망고 가격이 이 빙수 가격의 인상률만큼 이렇게 올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애플망고가 이제 한 빙수 한 개당 한 그릇당 1.5개에서 2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애플망고 한 박스로 그러면은 빙수 3.5에서 5그릇 정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뭐 이 애플망고가 지금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가격은 크게 안 올랐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라호텔의 설명을 보면은 호텔만의 특별 레시피가 아. 담긴 우유 얼음이 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 이거 내 다른 데서도 먹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유 얼음 맛일 것 같은데요. 특별 눈꽃 얼음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요. 곱게 간 기계가 네. 비싸다더라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수제팥 그리고 망고 셔벗을 곁들이고요. 이 호텔 조리사 그리고 이런 직원들도 이제 인건비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비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호텔 라운지 분위기를 즐기는 시간도 사실 이 애플망고 빙수 가격에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원재료 중에서도 가장 최상품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확인해본 결과 이 원재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배짱 장사라는 이런 의심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거는 취향과 그 경제력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박경희님 말씀이 정답이네요. 아 빙수 한 그릇이 비수기 호텔 숙박비하고 맞먹네요. 이 얘기 그러네요. 해주셨고 아까 우리 방수경님은 아이 저는 그냥 그 돈으로 소고기 먹을래요 하셨는데 본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유 가격이 엄청나긴 하네요. 자 그런데 가격이 엄청나도 여름에 한 번쯤은 어딘가로 떠나고 싶잖아요.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환전부터 결제까지 여행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트래블 카드 사용법을 낱낱이 알려주시겠다고 우리 이광수 기자님이 지난주에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김종숙님, 한효상님 등이 이것이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써야 좋은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싹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 해외여행 특화 체크카드, 이 트래블 카드가 요즘에 인기인데요. 트래블 카드 하면 좀 어려운데 우리말로 하면은 외화 선불 결제 카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여행 전에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서 물론 당연히 번호표 뽑아야 되죠. 미리 외화를 바꾸는 게 당연한 절차였는데 어떤 은행, 어떤 지점이 더 유리하다더라 이런 얘기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퍼지곤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트래블 카드 이거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5대 시중은행 계열 카드사 그리고 인터넷 은행 등에서는 이런 트래블이라고 이름을 붙인 트래블 카드가 출시되어 있는데요. 여행 전에 미리 원화를 달러나 엔화 등으로 이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전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되는데 네. 아 카드 결제 수수료 있잖아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결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에서 현지에서 현금 필요할 때가 네. 있죠. 만약에 정전이 나가지고 뭐 결제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현금만 받는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ATM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 ATM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잠깐만요. 진짜 고맙긴 한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 네. 고객을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이게 사실 금융사들이 손실을 보고 지금 고객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금융사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고객들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이익을 좀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 들고 지갑 잃어버릴까 걱정하면서 이렇게 환전을 해갈 필요 없이 이 트래블 카드 하나 만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아유 진짜 장기 고객이라 제가 정말 인심 써서 95% 환전 수수료 깎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색내는 거 그거 환전 안 해도 된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 이 와중에 천재 그레이스님이 문자를 보내셨네요. 아 소고기 먹고 컵빙수 먹으면 될 듯 크크. 모든 빙수 논란을 종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레이스님 커피 한 잔 드리고 자 회사별로 트래블 카드 상품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아 일단 머리가 아파요. 작은 글씨로 막 뭐가 되고 안 되고 써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될까요? 네, 먼저 취급 통화를 먼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 가신다고 하면은 이 부분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국가에 가신다고 하면은 이 환전 수수료 무료 혜택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통화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쿠웨이트나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알제리 이런 곳들을 내가 방문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인지 그게 어떤 카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많이들 알아보시는 지역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들 지역에 간다고 하면은 일단 하나카드부터 보시면 좋습니다. 오. 하나카드가 가장 다양한 외화 무료 수수료를 제공하는 카드사거든요. 그리고 KB국민, 신한, 트래블 월렛 등 순이었고요. 이 토스뱅크도 많이 쓰시는데 토스뱅크 외화카드라고 하는데 여기가 취급 통화가 17개로 가장 오. 작았습니다. 네. 그런데 뭐 주요국을 여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토스뱅크도 여기서도 이제 무료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큰 불편함이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환전 수수료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재환전이라 하면 환전을 했는데 요걸 다시 한번 환전한다 이런 말 같은데 네. 이게 여행 가서 돈 쓰고 남은 거 네. 그거 환전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무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환전 수수료만 무료라고 했지 재환전은 무료라고 안 아하. 했다라고 할 수 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0.5에서 1% 정도 재환전 수수료가 있는데 이 재환전 수수료가 무료인 그런 카드사가 있습니다. 토스 그리고 KB가 이 재환전 수수료까지 무료인데요. 네. 이 KB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만 무료라고 하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현지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때 드는 ATM 수수료 이런 것도 무료라고 말씀드렸는데 횟수가 제한된 카드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서 나에게 어떤 거 카드가 가장 유리한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깨알같다. 환전은 되고 재환전은 무료 아니에요 하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별로 남겨오지 않을 것 같아. 아, 맞죠. 우리가 어차피 사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알뜰하게 쓰고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 기자님 그런데 이게 트래블 카드별로 충전 한도에 제한이 있어요? 네, 신한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 그리고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달러까지 보유가 가능하고요. 반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한 200만 원 그리고 하나은행 한 3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액의 쇼핑 뭐 한 백이라도 하나 사겠다 이런 분들은 카드별로 충전이 가능한 한도 또는 뭐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 이렇게 자동 환전 기능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부지런하시다. 전다은님은 그 한 은행에서 만드셨는데 3가지 종류를 만드셨대요. 오. 왜냐하면은 쓰임새가 다 다르고 혜택이 다르니까 야 이거 진짜 현명한 소비자신데 조 기자님 이럴 때 있잖아요. 아, 내가 진짜 그러지 않으려고 했고 그동안 꾹 참았는데 여행지에서 운명의 가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한도가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외화로 환전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잖아요. 특히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마 식당에서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한도 초과라고 뜨면 외국에서 특히나 좀 더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네. 이 각사의 그 앱을 통하면 이게 자동 충전 환전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그냥 보통 자기 계좌에 돈만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충전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고 다만 이런 기능이 오히려 분실할 땐 또 큰 손실이 있을 수도 그러네요.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네,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광수 기자가 그 대화를 나누다가 요거 말씀도 할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짧아서 넘어갔는데 ATM에서 기기별로 다를 수도 있고 외화 인출할 때 횟수를 몇 회까지만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으니까요. 트래블 카드 용처별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네. 시간이 많이 비거나 이럴 때 요때 이거 혜택 주는 트래블 카드 이거 쏠쏠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런 혜택들을 주는 카드들이 있는 건데요. 공항 라운지 이용, 호텔 예약 할인, 편의점 오. 할인 이런 부가 서비스를 네.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신한 솔 트래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각 한 번씩 이제 무료로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명만 이용 가능하다고 해서 친구랑 같이
같이 가면은 친구 밖에 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야 친구는 되고. 5만 원 주고 따로 끊어서 들어가야 들어와야 되고. 네. NH 트래블리 카드도 이제 전월 실적이 30만 원 넘는다고 하면은 1년에 한 번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KB 이제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고다나 호텔스닷컴 호텔 예약 시 최대 20% 할인하는 혜택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 우리나라가 워낙 일본 많이 가잖아요. 네. 신한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 J 카드라는 것을 내놨는데 돈키호테, 스타벅스에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오. 연 4만 원 한도 내까지 이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서요. 이 카드를 사실 분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 카드 한 장 가져가고 혜택 중심으로 카드 한 개 정도는 더 가져가서 한 두세 개 정도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혜택 이런 것들이 너무 얼토당토 않지 않아서 좋네요. 연 1회, 연 1, 2회. 사실 뭐 해외여행을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그러진 않으니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홈쇼핑이나 그 라이브 쇼핑에서 한 개에 6만 원인데 10개에 20만 원에 준다고 할 때 있잖아요. 아니 왜? 이런 것들을 항상 소비할 때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은행의 환전 사업이 그래서 트래블 카드 때문에 이거 문 닫게 생겼어요. 이런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은행들이 인천국제공항 은행 환전 사업권을 이 수백억 원 들여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료 수수료 기반으로 앱 환전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수익이 이제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23년에 진행된 건데요. 2024년부터 2034년까지 10년 동안 인천공항 은행 및 환전권 사업 입찰에서 KB국민은행이 709억 원을 써냈고요. 우리은행이 575억 원, 하나은행이 459억 원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요. 200억 원대 써낸 이제 신한카드는 탈락을 했는데 신한카드가 오히려 좋은 지금 입장이 됐습니다. 승자의 저주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게 이제 상징성이 있고 여기는 좀 환전 수수료가 비싸도 고객들이 저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환전하고 나가야 되니까. 이게 끝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징성, 수익성 모두 갖춘 곳이었는데 이렇게 수백억 원 들여서 들어갔더니 이제는 다들 어플리케이션으로 환전을 해서 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곤란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은희님은 이번 휴가 때 공항 라운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족 4인이 가는데 카드는 저만 있어서 하시면 본인은 그 카드로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카드, 뭐 신용카드 이런 거 할인 혜택 이런 거 받으시면 되겠죠.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좋은 물건 소개해드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트래블 카드는 다른 신용 체크 카드처럼 신청하면은 발급을 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좀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만 출발 전이다 그러면 은행이나 뭐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면은 당일날 즉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또 GS 편의점에 가면은 ATM을 통해서 트래블 원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공항버스를 탔다 오늘 여행을 가는데 네. 트래블 월렛을 발급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하나카드 같은 경우에는 ATM을 통해서 트래블로그 카드를 당일에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또 국민은행도 그 인천국제공항 지점에서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당일 수령이 가능하니까요. 좀 늦게 준비하신 분들도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나라 서비스 진짜 좋구나. 그러니까요. 진짜 신속하고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런 서비스가 없을 텐데. 근데 이 좋은 서비스가 또 독이 될 때가 있어요. 해외에서 이 좋은 카드를 분실했다. 심지어 난 자동 충전하게 해놨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곧바로 신고를 하고 사용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뭐 신용카드를 잃어버려도 당연히 신고하고 사용 정지를 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 이거는 더 빨리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 트래블 카드는 사실상 선불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성격상 현금과 비슷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트래블 카드를 발급한 전자금융업자는 이 분실이나 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이 부정 사용 금액에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현금 잃어버렸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지금 같아요. 5만 원 잃어버렸어요. 물어내세요. 이럴 수 없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돈을 이렇게 환전할 필요도 없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분실하게 되면은 곧바로 사용 정지를 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특화 매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요즘에
멋진 경치나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매장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카페부터 옷가게까지 다양하다고 하는데 어떤 곳들이 있나요? 일단 별다방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최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한복판에 스타벅스가 특화 매장인 광장마켓점을 냈습니다. 가보면 빈티지 느낌의 뭐 한글 간판도 있고 뭐 그래서 현판이나 시장 철문 등 이런 인테리어 요소들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이 매장은 이 경동시장에 있는 매장이 이어서 이 전통시장 안에 들어선 두 번째 특화 매장인데요. 뭐 이 밖에 북한산에도 내기도 했고 제주에도 이런 인기 있는 이런 특화 매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매장들의 공통점은 보통 이 역세권에 있는 이런 매장과 달리 알아서 고객들이 찾아오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 밖에 뭐 편의점도 라면 특화점을 내기도 하고 뭐 스포츠 특화 매장 이런 거를 내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더 많은 점포를 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또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특화 매장을 통해서 이렇게 알짜 매장을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특화 매장 아니라도 그냥 커피 팔면 되잖아요. 굳이 이런 매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점포를 이전에는 계속 늘리는 식으로 네. 수익률을 이끌어 왔는데 더 이상 이렇게 경쟁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화 매장을 통해서 고객들을 유인하는 식으로 좀 수익률을 높이는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선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우리 유튜브로 조한송 기자님은 내기 안 했는데 치킨 왜 주시는 거예요? 얘기하셨어요. 여기 보기도 있어요. 사만 파크님이 1번 예쁘니까 2번 질투할까봐. 아, 예쁘고 질투할까봐 줍니다. 우리 조한송 기자님. 둘 다 답변이었네요. 둘 다 답변이에요. 정답. 자, 그리고 외식 사업이 잘 되는 곳들도 있고 또 패션 브랜드에서도 이런 매장 낸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네, 이제 글로벌 패션 브랜드 자라가 지난달에 명동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중국 난징에 이어서 전 세계 세 번째 지점인데요. 대형 패션 브랜드 매장 내 카페가 들어서는 게 놀랄 점도 아니고 네. 랄프 로렌도 냈고 이제 골든구스도 서울에 계속 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타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아까 조한송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당장 그거 사기엔 좀 너무 비싸잖아요. 말이나 거위나 이런 거 비싸니까 그 느낌적인 느낌만 느끼고 오는 그런 소비도 좀 한몫을 하겠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이광수,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